아무래도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런 게 좋겠군. 귀하는 어느새 해당 규칙서를 손에 쥐고 있으셨을 겁니다. 이 문장 다음을 읽으실 때 주의하십시오. 규칙서를 정독한 후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만약 잠이 드시면 규칙서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것도 믿어선 안 됩니다. 소망정신병원의 존재는 당신이 잠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곳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상경시 북쪽에 위치한 소망정신병원입니다. 소망정신병원은 중증지능장애를 소유한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곳에 들어온 환자들은 절대 사회로 나가서는 안 될 수준의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비롯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곳에 수감된 환자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어떠한 잘못을 했거나 중증 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착오로 인해 소망정신병원에 잘못 도착하신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해당 문구가 확인 가능하시면 잘못 이곳에 들어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문구가 보이시면 귀하는 소망정신병원 입원 대상자이십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초자연현상 관리국은 귀하가 정상이라면 안전하고 빠르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 겁니다. 모든 규칙서의 규칙을 정독하신 후엔 반복합니다. 절대 잠이 드셔선 안 됩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3시간 34초였으며 최장 체류 시간은 14일 54분입니다. 귀하께서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과 상담, 정밀검사, 자해입니다. 정리하면 정신과 상담 이후 정밀검사까지 통과하시면 귀하의 정신은 멀쩡하신 것이며, 이후 자의에 의해 소망정신병원을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잠이 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귀하는 소망정신병원 정문에 도착합니다. 소망정신병원의 정문에 도착하신 이상 귀하께서는 반드시 정상이라 판정받으셔야 소망정신병원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갑판대에 놓여있는 생존 규칙서를 확인하셨습니까?
병원 내부로 들어가시면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원에서는 접수가 우선입니다. 정중하게 간호사에게 접수를 요청하십시오. 만약 간호사가 인적 사항을 요구하신다면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30분 후 다시 접수를 요청하십시오. 두 눈이 없는 간호사는 당신이 계속해서 접수하는 걸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요청 없이 접수를 받아준다면 간호사가 건네주는 진료 기록표를 받고 진료실이 있는 로비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간호사가 계속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상하네요. 그들은 이유 없이 접수 시 지하. 추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인적 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건강하세요. 로비의 동쪽으로 이동하세요. 정신과 상담을 위한 대기줄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이든 병원이 유명하면 지루한 대기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망정신병원은 살인적인 대기열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소망정신병원은 어떠한 정신질환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기줄에서 대기하여 귀하의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절대 잠이 드셔선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대기열은 초자연 현상관리국 조사 결과 최소 30분, 최대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진료실은 귀하께서 흔히 알고 있는 병원의 진료실과 같습니다. 대신 의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귀하께서 두려워하는 얼굴로 보일 것입니다. 감정을 표출하지 마시고 의사의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질문 내용: 귀하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귀하는 정상입니다. 귀하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인적 사항은 알고 있지만 발설하지 말고 알고 있다는 것을 의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귀하가 여기까지 오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이곳까지 온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여기에 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질문은 대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귀하는 사람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환자분, 현재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대답하신 건 아니겠죠? 주의사항.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의사의 얼굴이 귀하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며 명확하게 윤곽을 가지고 있는 초면일 경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일어나 다시 대기열로 돌아가십시오. 의사는 불쾌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섞지 마십시오. 상담 완료 후 정밀검사 진행합니다. 머리 CT 촬영 후 MRI 촬영을 하는 순서로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촬영하는 도중 잠들면 안 됩니다. 정밀검사 후 의사의 마지막 문진을 진행합니다. 의사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곳을 나가고 싶습니까?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에 따라 당신은 탈출하거나 입원하게 됩니다. 정문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절대 안 됩니다. 정문에 도착하셨으면 되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문을 나가서 직진하시면 초자연 현상 관리국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 여기가 왜 초자연현상 관리국 무덤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네요. 초자연현상 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지역치고는 나은 거야. 홍 선배는 왜 이렇게 태연해요? 소망정신병원에서 생활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데. 하지만 가끔 기적이 벌어지곤 하지. 그게 재미거든. 두 양복 입은 남자들의 시덥잖은 대화의 끝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서서히 눈을 떴을 때였다. 홍 선배라 불린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얼마나 깨어 있으셨습니까? 탈출한 건가요? 홍 선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깨어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홍 선배의 말이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환자의 얼굴이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환자의 얼굴이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규칙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잠들면 탈출하게 된다. 수칙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 같군. 잠들면 탈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나폴리탄 괴담은 가끔씩 킬링 타임으로 괜찮지. 마야미여, 4개월 동안 구독해줘서 고맙다. 다음 달도 잘 부탁하지. 뭐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나폴리탄 괴담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다들 좋은 주말은 보냈나? 이번 날이 마지막인데 말이지. 잠시 이것 좀. 괴담류 좋아하시면 요즘 아이바다거 북스프 게임도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바다거북 스프 게임이라. 문제도 있군. 바다 스프 거북 게임이라고 치면 나오는 건가? 바다거북 스프 문제가 뜨는데. 바다 거북 스프 게임. 이건가? 추천받은 김에 한번 해볼까? 창이 정말 짧군. 선인장에 붙은 종이. 사막에서 한 남자가 선인장 옆에 죽어 있고 선인장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다. 남자는 왜 사망한 걸까? 선인장에 찔렸나? 아니라는군. 어서 와라.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나? 종이는 선인장에 붙어 있나? 어떤 식으로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 마냥 네 아니오로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건가? 스무고개 마냥 추리력 같은 그런 느낌인가? 남자는 조난당했나? 조난당했어. 목이 말라서 사망.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유언장인가? 복수에 관련이 있나? 종이에 남자의 글씨가 적혀있나? 타인의 글씨인가? 이 아이가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종이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는데. 남자는 사마에서 길을 잃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표시하려고 선인장에 종이를 붙이며 걸어가는데 종이가 붙어있는 선인장에 도착하자 남자는 자신이 같은 길을 반복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살한다. 허무하군. 이런 느낌인가? 꽤나 맞추기 어렵군. 다음 문제라니까 결제를 하라는군. 어이가 없군. 유튜브 광고에서 그런 게임도 본 것 같은데 말이야. 추리 게임.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더군. 광고랑 모바일 게임이랑 전혀 다른 게임들이 많던데 말이지. 그래도 나름 킬링타임으로 나쁘지 않은 게임들이 많더군. 그 추리 게임이 자신에게 흥미가 있어야지. 머리를 쓰는 건 나쁘지 않으나 그 내용이 나에게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장르에 따라서는 다르지. 왜 이러냐 이거.
갑자기 기괴한 얼굴이 됐다만. 못 볼 꼴을 보여줬군. 오늘따라 캠이 조금 이상하군. 뭐 못 볼 꼴은 어제 보여준 것 같지만 실수도 없지. 뭐 즐거웠으면 됐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해프닝이었지. 잠시 캠 조정 좀 했다. 어떻게 그렇게 재수없게 나오는지. 다시는 경험하기 싫군. 너희가 없었다. 뭐 가볍게 무시하도록 하지. 자신이 어린 걸 누려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말이야. 어린이 된 순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게가 꽤나 무거울 거야.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군. 이렇게 말하니까 꽤나 꼰대 같군. 뭐 그럴 수 있지.
정확하겐 사실이긴 하다. 부정은 하지 않지. 그러함에도 엇나간 건 바로 잡아야 하지. 백 개 중에 99개는 흘려들어도 좋다. 허나 무언가 100개 중에 한 가지가 너에게 와닿는다면 그거는 기억해라. 언젠간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자습이다. 자습하고 있어라. 커피 좀 타오마.どう悲しんだならどう笑ってみせたら正解かわかんなくてそれなら平気な顔して強く笑っていたかったんだ哀れに映ってもぼやけてにじむ信号鈍感なふりした感情朝黄色の傘急ぎ足あってもなく歩いたまだ目に映ってる確かな光感じていたくて Clean red line gray hazel amber blue 定められたこの世界の彩りもしもふっとなくなってしまうとしたら君にどうやって綺麗な色を伝えられるの鮮やかな色たちが私をここに置いていくんだ狭くて暗い時の狭間にもがくように光を探そうとするごとに遠ざかるの届かない場所に目を閉じてみてもまぶたの裏側にずっとこの痛みは映ってしまうの、どんなに時が経ちどんなに遠くなってもこの心震わすのは君と数えた七色の記憶ほらこんなに鮮明なのに教えて私はどうなるの向き合うのは怖くて残酷だけど雨上がりの中に地が差すみたいにやがてここにも光は差すの鮮やかな色たちが私をここに置いていった追いつくことはできなくてもいつまでもこんなところにはいたくはないよどうしたらいいの答えがないのにまだ奪わないでモノクロの空に못 본 사이에 멍청이가 되었구나, 하나. 한 명이 바보 짓을 한다고 해서
달같이 멍청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렇군. 원래 멍청한 거였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놈, 아니다. 그게 잘 어울린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를 마실 때가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군. 아닌데 이번에는 멀쩡한데 뭐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군. 그렇군. 이해했다. 마탱이가 가버렸군. 오늘은 조금 이 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군. 자주 멈추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나폴리난 꾀담 때문인 것 같다는 바보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걸로 해두도록 하지. 오늘은 간단하게 신앙독을 몇 개 좀 하고 짧은 이야기 좀 하다 가도록 하지. 듣고 싶은 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도 좋고 카페에 올려도 좋고 익명 도내로 써도 좋다. 별에는 밤은 너무나도 유명하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이거 원래 이렇게 긴 시였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에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원래 이렇게 긴 시였나? 감흥이라. 엄청난 잡생각들의 집합체. 라는 의문이다만 사방으로 튀는 게 보니까 처한 게 궁지에 몰린 느낌. 뭐 그리워는 알겠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 구두 한 켤레의 시라.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 겨울볼이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굴 상엽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이 어둠스러운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쌀이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영화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먼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둥짓대 기나긴 밤을 둥짓대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굉장히 짧군. 그런가? 읽을 만한 시를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네 집은 들어서면은 반겨 안이 맞으리. 바람 없는 밤을 꽃그늘에 달이 오면 수익은 초당마다 정이 더욱 익으려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안이 바빠라. 뭔가 틀을 만한 브금 같은 게 없나? 없이 하는 게 더 깔끔하겠군. 궁금해서 말이야. 시를 읽는 법을 검색해봐야겠어. 느낌에 집중하라. 정해진 답은 없다. 낯선 언어에 자신을 맡겨라. 시를 읽는 방법은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과 비슷하더라.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뭔 개소린지 모르겠군. 천천히 곱씹듯이 읽는다. 시 낭독을 한번 들어볼까?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나레이션 느낌이었군. 이해했다. 황혼이다. 어두운 황혼이 내린다. 서 있기를 좋아하는 나무들은 그에게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띄어쓰기를 정말 이상하게 해놨군. 황혼이다. 어두운 황혼이 내린다. 서 있기를 좋아하는 나무들은 그에게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있고 언덕 아래 오두막에서는 작은 사나이가 서랍을 밀고 나와 징검다리를 건너다 말고 멈추어 선다. 사나이는 한동안 물을 본다. 사나이는 다시 걸음을 옮긴다. 어디로?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떡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뉴턴인가? 유치원, 시인.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잠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의 회화 없는 백골조일이라. 마법소인가? 점자블록 윤경희. 무심코 밟은 바닥이 누군가의 눈이었다. 손을 내민 듯한 울퉁불퉁한 촉수였다. 틈 사이 갇혀 있었던 누군가의 길이었다. 윤동주 서씨. 유명하지. 윤동주 서씨.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외기어를 쓰고 있군.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더 훤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무슨 뜻이지? 옛날 시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조금 이해력이 없나 보군.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기.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기.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했어.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의 조곤 언제 벌써 내 속의 고조곤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져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뭐냐 이거 울을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군. 동해바다 신경림.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뒷글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왜 너그러워져야 하지? 남에게도 엄격하고 자신에게도 엄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본인을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남에게 너그러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이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승은 합창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인 내 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지나듯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섭게 울은 슬픈 날이었다. 산절의 마당귀의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씁쓸한 시군. 그럴싸하군. 나쁘지 않은 시였다. 자신이 접한 경험이 아닌 걸 글로써 완전히 이해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나는 이해를 못할 뿐. 아쉽게도 글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아. 처음엔 흰 엿꽃 열어보더니 다음엔 빈 손바닥만 푸르게 흔들더니 그 다음엔 더운 연밥 한 그릇 들고 서 있더니 이제는 마른 손목마저 꺾인 채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네. 수많은 창을 가슴에 꽂고 연못은 거대한 패션처럼 가라앉고 있네. 바닥에 처박혀 그는 무엇을 하나. 말 건네려 해도 손잡으려 해도 보이지 않네. 발밑에 떨어진 밥알들 주워서 진흙 속에 심고 있는지 고개 들지 않네. 100년쯤 지나 다시 오면 그가 지은 연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빈손이라도 잡으려나. 그보다 일찍 오면 흰 꽃도 볼 수 있으려나. 회산에 다시 온다면. 연꽃밥이라 무슨 맛일지 궁금하군.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허들일 것 같더니 여름 내 팥뚝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 푹이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양파에게 칭찬을 하면 잘한다.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군. 아니 이제 상당히 많이 익은 것 같군. 좀 쉬도록 하지.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읽다 보니 꽤나 많이 읽었군. 허나 시는 읽어도 딱히 이해는 되지 않는군. 무슨 감성인지 아직도 모르겠군. 글쎄, 뭔가 대사를 읽는 것보다는 신앙독 같은 것이 접근성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해봤다만 낭독이라 나쁘지 않군. No sé
싫어. 읽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아쉽게도 자의로 읽어본 적은 없군. 별로 관심은 없다. 뭐 그럼에도 신앙독을 한 이유는 대사읽기 같은 건 연기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연기보다는 시 같은 것이 더 일반인의 기점에서 받아들이기 더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연기는 아무래도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자칫하면 오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내추럴한 부분을 강조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다음번엔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읽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재미있는 글로 내가 몇 개 가져오고 하나 너희들이 몇 개 추천하는 것도 읽어보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고 보니까 넷플릭스 보자고 해놓고서 단 한 번 보고서 다시는 안 봤군. 저번 주에 자동으로 결제됐다고 날라오더군. 빌어먹을. 자동 결제를 당해버렸다. 하나, 너도 자동 결제를 당했나? 같이 보자고 약속했었는데 말이야. 결제한 게 아까우니까. 아쉽게 됐다 하나. 바로 해제했나. 똑똑한 녀석. 혼자만 도망가다니 나한테도 귀띔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새하얗게 까먹고 있었다나. 그러게 말이다. 은근 허당인 면이 있는 것 같긴 하군. 아쉬울 따름이군.
다음 주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토요일 저녁 9시가 괜찮겠어. 좋아하는 무서운 이야기나 엄청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카페에다가 올려주면 좋겠군. 나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 오도록 하지. 그날은 남양 특집으로 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쯤 하고 들어가도록 하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월요일까지 해야 할 게 있어서 말이야. 다음 주에는 좀 더 오랫동안 있도록 하지. 즐거웠다면 다행이다. 좋은 밤 보내도록 하나. 잘 자라.